내가 너무 지나치게 논리 비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법문이 바로 그거라, 법문이. 지금 법문 들어봤잖아요, 여기.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10가지 얘기하면서, 이거는 중앙각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유무에 집착해서 이제 하는 병이고, 그것 말고 근본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근본 뿌리를 알아가지고, 그놈을 다 끊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 준비가 시대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다. 이제 너무 우리 이 자본주의의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으로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 있다. 오염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견도 못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화두를 든다. 과연 그게 들릴 수 있을까요? 들릴 수 있을까요? 습관 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화두를 어떤 식으로 들으라, 뭐 이런 이제 테크닉을 가미한 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건 테크닉 가지고는 안 되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테크닉 가지고 되나. 그건 딱 한 가지 더. 어쨌든 테크닉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화두를 이렇게 들어라 저렇게 들어라. 뭐 단전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호흡강 뭐 어떻게 해라. 이거는 그건 테크닉이에요. 테크닉가 될 것 같으면은 하지요. 누구든지.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또 그게 많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견이 갖춰져서 의식이 변할 때, 정말 가치관이 바뀔 때, 그때 사실은 공부가 가능하다. 근데 내가 말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시각이 중도 연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견을 갖추면서 내가 시각이 옛날에 보던 시각하고 시각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정말로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시각이 좀 바뀌었구나. 그거밖에 몰랐는데 유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놈의 사회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막 온통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게 뭐 권력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든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자라오다 보니까 시각이 그렇게 딱 그거밖에 없는 줄 몰라. 그러니까 막 교육하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막 애들도 막 그 성적 만드는 기계, 돈 만드는 기계로 막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가가지고 더 나쁜 짓 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노사관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이게 막 혼돈이 돼버려요. 옛날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좋은 직장 갖고 돈벌이 잘 하는 것보다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럼 이제 돈 벌이고 직장 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소질에 맞는 일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자고 그렇게 교육한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선생님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실제 교육은 안 그렇거든요. 점수 따는 기계. 그리고 어디든지 취직 잘 되고 돈 잘 버리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돈벌이 기계, 점수 기계 만드는. 그거는 우리가 직장 좋은 데 구하고 돈벌이 하는 거는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옛날 선생님들이 훌륭한 사람 되라는 그겁니다. 인간이 되라는 거죠. 인간답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소유적인 욕망이 이제 목적을 이제 흐려놓는 거예요. 목적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목표가 뭐냐? 국민 잘 살게 하고 국민 편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보 보수가 목표가 되니까 이건 독재자가 돼가. 그래가지고는 막 싸움을 하면 한치도 양보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천무이는 그러대 꺼져라 그러대요. 그럼 꺼지면 어디 가노? 동해가 빠져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지킨가? 이게 지킨가? 공기가 지키고 땅이 지킨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주인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주인입니다. 삼남만상이 다 주인이에요. 무슨 전유물인 양, 자기 소유인 양,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과 수단을 구별을 못해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하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부터 해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외국에는 그걸 구별하는 학자들이나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글입니다마는 어느 사회든지 언론이나 종교계나 또 법조계, 교육계 요 네 가지만 그래도 사고를 지대로 하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요쪽에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는데 한국은 이 네 군데 다 깡그리 더 부패해버렸어요. 더 부패해버린 거예요. 네, 얼마 들어오기 전에도 뭐 신문에 법조계 계속 뭐 터져나오더라고. 교육은 말할 거고요. 종교계요. 저는 볼 때는 종교계가 제일 부패했습니다. 언론은 말할 거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굉장히 참 비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여기에서 참 이렇게 70년이나 살아왔고 그래서 마지막 사는 날이 뭐 10년 아니면 한 15년 남았는데 이거 좀 세상 바꾸는 역할 이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번에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막 기회만 있으면 가서 자꾸 잤습니다. 저는 막 피로 푸는 게 자는 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원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기회가 닿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해쳐가면서 제가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닿으면은 이제 선센터 이 얘기를 내가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될란지 안 될란지 몰라도 이제 뭐 전국에 다 되면 좋겠지만은 서울 쪽에 한 군데만이라도 그런 것이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돈이 종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법장심이 나보고 스님 명목은 문화센터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있지만은 명목은 그렇지만 지 가지고 거기다 전적으로 센터를 하겠습니다. 내한테. 근데 그 양반이 빨리 가는 바람에 막 그것도 무산돼버리고.
근데 그 돈 3년이나 못 쓰고 아직까지 정말 설계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건물 설계도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단 차원에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도 이제 서른장 스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가나선 책도 개인이 썼다면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썼다고 하고 또 선원장 스님들이 거기에 이제 모두 참여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2만 몇천 부 나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그 정말로 전문 서적 딱딱한 그 책이 한 2만 권 나갔다면 그건 대단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가는데 정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스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역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도 십종병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나쁜 그런 업에 의한 습성에서 나오는 병들이거든요. 병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을 고치고 또 그 근원 병도 고치어서 그것을 이제 병을 치료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서 이루어진 병이고 그 후에 또 나쁜 습성에 의해서 된 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본질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또 유다, 무닥하는 것도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런 병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장애를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왜 선지식 없는 건 탓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면 참 좋고 체험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십종병에는 최소한 우리가 안 걸리도록 해야 된다. 주관객관이 벌어져가지고 주관객관 벌어진 후에 나쁜 습성으로 오는 병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허구라. 없어요. 우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이후에 이제 착각병이에요. 착각병. 그럼 착각병에 우리가 걸려서 되겠냐 이거죠. 그 착각병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세상이 이제 우리 이제 지구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연구 거듭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자본주의 사회 또 이제 그거 반대로 이제 그거는 소유에 의한 욕망에 의해서 정말로 인간들이 잘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회주의인데요. 또 사회주의는 이제 그것도 욕망으로 바탕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또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북입니다. 그리고 소련도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저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저는 젊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유동적인데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은 불교가 민주주의 쪽에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소리를 제가 30대강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간들이 이제 그 이기심, 이제 그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에 의해 가지고 소유하겠다는 그 욕망이 지금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더러 괴롭히고 더러 우리를 이제 못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이 자본주의 이거를 우리가 완성해 가는데 정말 이 제도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억제해서 정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불교가 불교라는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본래 부처라는 거는 불교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건강경 논리가 맞아 들어갑니다. 부처가 부처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불교가 불교 아니기 때문에 불교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얘기했다는 것 뿐이지 부처님이 이 얘기 하나 안 하나 내 존재의 원리는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중도 연기로 되어 있고 또 실체가 없고 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이라 한다고 허무하고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제 그거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우리가 고쳐가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공업하고 개인업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정말 공업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사고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거지 되라 소리도 아니고 다 내버리라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욕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롭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가 내 문제를 갖고 갈등을 할 때, 그건 양변에 이제 주관객관을 벌려놓고 내가 이제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저는 지금 같이는 물질이 풍요 안 했어요. 굉장히 고생해가면서 살고, 심지어 용주 사서 내가 강원에 있을 때는 백고무신이 밑에 따라가지고요 물이 올라와요. 근데 누가 고무신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갈 때 그냥 이렇게 땅에 디디면 물 디디면 양말 쪽에 그 물이 올라오니까 돌을 이렇게 돌 있는 데만 이렇게 딛고 댕겼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러 댕기기 전에 이 시각을 바꾸고부터는 이제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오더라고요. 고통으로 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각이 바뀌니까 고통으로 안 올 뿐 아니라 고무신 아니라 저는 지금 신이 한 데클레 돼요. 누가 등산화 사주고 또 이거는 마오리족들이 신는 신이라는가 뒤에 뒤꿈치가 그거 하면 허리 피지고 좋다고 그것도 누가 사다 주고 고무신 사다 주고 한 데클이 돼요, 제가. 근데 절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물질이나 이런데 절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는 건.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 왜 욕심이 그렇게 없느냐. 이 큰 거 하면은 작은 거 그거 비는 거 그거 다 이루어지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 이루어져 본들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제 옆에 사람 보면 내보다 더 잘 살면 또 셈이 나가지고 또 이제 마음 속상해 하면서 자기 학대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거 다 내버리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 길로, 이 시각을 바꿔서 이 길로 가면은 물질적으로도 훨씬 더 풍요해집니다. 풍요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중도, 연기, 자꾸 이제 공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있는 건 내비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가치와 의미. 스님이면 스님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똥 퍼는 사람도 내가
그 대목도 발견했거든요. 우리는 똥 푸는 건 굉장히 직업이 천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이튿날은 자기가 천민이라 똥 펀다 하는 그런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제 뭐 내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이 이제 얻어지고 더 마음도 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손해 본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한테 서울서 오는 지금 그 수강하고 있는 보살님들도 그분들하고 잘 아는 분들인데, 내한테 지금 한 5, 6년, 그래서 내가 천무의 중도 연기를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는 게,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 한 분은 회사하고 한 분은 공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장 망합니다. 이래. 그럼 뭐 망하면 내 망할 얘기 들으러 말 오나 싶어서 안 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꾸 와. 그럼 망할 얘기 들으러 자꾸. 그게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인가 올 봄인가 서울서 그분들이 이제 내한테 이제 꼭 차를 태워줘요. 근데 실제 그것도 참 귀찮아요. 버스 타고 오면은 3시간 동안 눈 딱 감고 잠잠히 오거든요. 쉬어가며 오는데 그분들은 좀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필요해. 그런데도 그 성의 때문에 내가 거절을 못하고 타고 내려오는데, 근데 작년에는 그 공장하는 분하고 둘이가 내려왔어요. 항상 서희가 내려오는데. 근데 그날은 둘이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공장을 시아오 쪽으로 옮겼대요. 서울 근교에다가. 근데 그 종업은 그대로 데리고 갔고, 공장 시설 그대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옮기다 보니까 새 건물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좀 운동기구도 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또 이제 그거는 풍진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풍진을 이제 이렇게 흡수하는 그 기계만 해놨대요. 그런데 생산력도 거의는 그대로래요. 생산력도 더 올라가고 불량품도 안 나온대.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중도 연기를 알면 평등하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이 얘기했죠. 노동자는 기업하는 사람한테 고마운 생각 내고, 기업하는 사람은 또 노동자한테 고마운 생각. 그러면은 왜 노동쟁의가 생기겠습니까? 노동쟁의에서 우리가 1년에 몇십조가 없어진다는데, 그거 미리 기업가들이 투자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정말로 복지시설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잘 하면은 쟁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알면서 매년 그렇게 돈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나고 있어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욕심 때문에. 금년에는 노사를 안 하지. 그런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는 금년에는 이제 사주가 돈을 좀 많이 올려주겠지. 욕심이 서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변합니다. 이 시각이 이제 중도 연기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를 이제 요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 시각을 바꾸고 또 가치관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다고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래 하면은 도저히 우리는 해사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답답해서.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봐라. 쉬운 것부터 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그거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한 가지 더 하다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은 당신이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하게 될 기다. 퍼센트를 올릴 기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한 방에 그냥 견성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난덕이라고 그랬어요. 난덕.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시각으로 고치는 노력을 하면서
화두 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한국 불교가 나중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으면은 신도들 외면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가? 거기 돈 줘가면서 절 3번 해가면서 뭐하러 가겠어요? 안 갑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도 이제는 달라지거든요. 그 소유욕에 의한 욕망이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 굉장히 이익이 될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 욕심 때문에 이게 세상이 이게 어지러지고 안 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그분들도 세속에 있는 분들도 눈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도 조금 요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런 세상 사람 같은 욕망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외면당합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100가지 중에 10가지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일상생활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생활하고 또 그런 속에서 그 속도를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두를 열심히 들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이제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틴낙한 같은 스님이 나오고 다라이라마 같은 스님이 나옵니다. 법은 훨씬 깊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저는 다라이라마 만나가 3시간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내가 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불교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존경도 못 받고 신뢰도 못 받거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작은 데부터 시작해 가자는 거죠. 작은 데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시각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그래서 해보시면은 절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님들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공부도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깊이 이제 공부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이 꽉 찬 이 세계에서 과연 개인이 무슨 자기가 정말로 철인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못 견뎌나 합니다.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저변 확대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훨씬 내가 그 길 가기가 좀 편합니다. 동행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들이나 거사님들도 서로 이제 연락도 하면서 이제 그 길 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은 참 좋은 인연이죠.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맺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서로 이제 도우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참. 그래서 서울에 내가 한 1년 그 강의해드렸던 그 경전연구회가 참 좋은 모임을 갖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개인도 이제 우리가 시각을 바꿔가지만은 전체도 이제 업을 좀 전체 공업을 바꿔가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항상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고 안 하면은 오히려 괴롭다. 그렇게 사고 안 하면 오히려 괴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